덥수룩한 수염으로 얼굴을 다 덮은 달마대사를 보고 왜 수염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이 명백한 모순 앞에 당황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상식과 분별심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들어보시지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파헤쳐볼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주제가 좀 그렇죠. 서쪽 오랑캐는 어째서 수염이 없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입니다. 이 질문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처음 들으면 엥? 하게 되는 마치 산타클로스 그림을 보고 아니 이 사람 왜 수염이 없어요? 이렇게 묻는 것 같달까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오래된 선의 질문, 화두에 대한 해설인데요. PDF 자료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분명히 덥수룩 큰 수염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해 왜 수염이 없냐고 묻는 이 역설적인 질문.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말장난일까? 아니면 우리 생각의 틀을 깨려는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을까요? 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문제죠. 자, 한번 시작해보죠. 네, 먼저 이 이상한 질문 자체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호감이라는 분이 던진 질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천호자가 인신무수. 서천호자 인신무수. 직역하면 뭐였죠? 서쪽 하늘 아래 오랑캐가 어째서 수염이 없는가 이렇게 되죠. 서쪽 하늘 아래 오랑캐. 네, 여기서 서천호자는 당시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나온 말인데요. 서천은 서쪽, 그러니까 인도를 뜻하고 호자는 주변 민족을 좀 낮춰 부르던 말이었어요. 아, 당시 중국 입장에서 본 표현이군요. 네, 보통은 중국에 선불교를 전했다고 알려진 달마대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그럼 인신무수는요? 그건 왜 수염이 없는가라는 질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달마대사, 그분은 그림이나 조각 보면 항상 아주 풍성한,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수염으로 얼굴을 덮다시피 한 달마스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명백히 수염이 있는 인물에 대해 왜 수염이 없냐고 묻다니요. 그렇죠. 이건 뭐 사실 확인 질문은 아닐 거라는 강력한 힌트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달마의 외모, 그 사실관계를 묻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오히려 우리의 상식, 그러니까 달마는 당연히 수염이 있다는 그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아, 질문 자체가 모순을 일부러 품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적인 질문, 이 화두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무문이라는 유명한 선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무문 스님은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자료에 보면 참선은 반드시 진짜로 참선해야 하고 깨달음은 반드시 진짜로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요. 참수실참 오수시로. 네, 여기서 실참과 실오 이 두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실참시로. 뭔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그 지식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직접적인 수행과 체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 아하.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뭐랄까, 책 읽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직접 물에 들어가 한번 허우적거리는 게 더 실제적인 경험인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그래서 무무는 달마를 알려면 반드시 한번 직접 만나봐야 비로소 괜찮다. 직수 친견일회하야 사시득이라고 말합니다. 친견, 직접 대면해야 한다? 네, 직접 만나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수, 시득이라는 표현이 아주 강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그런 뉘앙스죠. 아, 달마를 알려면 직접 만나봐야 한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말이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친견한다고 말하면 일찍이 둘이 되어버린다. 설친견하면 조성, 량, 계알이라고요. 아니, 방금 전에는 직접 봐야 한다면서요? 네, 그랬죠. 근데 봤다고 말하면 안 된다네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완전 모순 아닌가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선적인 사유의 묘미이자 또 어려움입니다. 아, 내가 달마를 친견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요. 말하는 나와 보여진 대상, 달마가 분리됩니다. 아, 나와 대상, 주관과 객관. 네, 그렇죠. 주관과 객관으로 나뉘는 거죠. 선에서는 이렇게 나와 대상을 구분하는 마음,
이걸 분별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분별심. 네, 근데 이 분별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본질에서 멀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본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을 나누는 거니까 그 자체가 진정한 만남이 아니게 된다는 건가요? 예리하시네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본다는 것은 그렇죠.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가 분리되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네. 하지만 선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견은 그런 분리가 사라진 상태, 즉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는 경험. 네, 뭐랄까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저기 내가 있네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진짜 나와 거울 속의 이미지는 분리된 것이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무문이 친견했다고 말하면 둘이 된다고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 분별심에 대한 경계입니다. 내가 만났다고 하는 순간 이미 나와 달마는 분리되어 버렸다는 거죠. 와, 그럼 진짜 만남, 진짜 알미라는 건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 분별 자체가 사라져야 하니까요.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심오한 지점입니다. 네, 정말 심오하네요. 네, 그래서 무문은 목숨을 걸고 이 관문을 뚫어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 분별의 벽을 깨고 넘어서야 비로소 달마와 하나가 되어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만났다고 인식하는 순간 다시 있음, 유와 없음, 무의 분별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수행의 과정인 셈이죠. 아, 정말 어렵네요. 그 경계라는 게. 그렇죠. 이 복잡하고 미오한 지점을 무문 스님은 개송, 그러니까 시의 형태로도 표현했던데요. 네, 개송이 있죠. 치인 변전의 불가설몽이니 호자부수의 성성천몽이로다.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개송은 화두의 핵심을 또 다른 각도에서 비춰줍니다. 풀어놓으면요. 네.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마치 그것처럼 달마에게 수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 성성에 오히려 어리석음, 몽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이죠? 여기서 치인, 즉 어리석은 사람은 사물의 겉모습이나 말에 쉽게 얽매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에게 간밤에 용꿈을 꿨다고 하면 와, 진짜 용이 나타났어요 하고 고지곳대로 믿어버리거나 달마는 수염이 없다고 하면 정말 수염이 없는 줄로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말의 이면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죠.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아하, 그럼 그런 사람에게 달마는 수염이 없다는 이 화두를 던지면 그 사람은 그림에는 있는데 왜 없다고 하지? 하면서 혼란에 빠지거나. 맞아요. 혼란에 빠져거나 아니면 원래 없는 건가 보다 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역설적인 질문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없다는 분별심만 더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성성에 천몽한다는 부분의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성성은 또렷하게 깨어있는 지혜로운 상태를 뜻하고 몽은 어리석고 미혹한 상태를 뜻합니다. 성성은 깨어있음, 몽은 어리석음. 네, 즉 수염이 없다는 말은 본래 깨어있는 지혜, 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어리석음만 더하게 된다는 경고인 거죠. 결국 달마의 수염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이 질문에서 전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이 화두의 진짜 목적은 수염이 있다, 유, 수염이 없다, 무와 같은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분별심을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아, 분별심을 깨트리는 것. 네, 눈에 보이는 달마의 수염, 그 외형적인 모습 너머에 있는 형상에 없는 진정한 달마의 본질, 즉 실상을 보라는 요구인 거죠. 실상. 네, 수염이라는 구체적인 있음과 그것을 부정하는 없음, 이 사이의 대립을 통해서 그 양쪽 모두를 넘어서는 차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음 성성과 어리석은 몽도 사실은 그렇게 딱 잘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까요? 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맞아요. 깨어있음과 어리석음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둘이 아니다, 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까지 나아갑니다. 아, 불이. 네, 수염이 없다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려는 의도를 파악하는 순간
그것은 깨어있는 지혜, 성성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 말에 걸려 넘어지면 어리석은 몽이 되죠. 이 개송의 마지막 구절이 성이면서 몽이고 몽이면서 성인 이 도리를 알면 선사의 대열에 함께하리라고 말하면서 이 둘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와, 성이면서 몽이고 몽이면서 성이다. 정말 깊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달마는 왜 수염이 없는가? 이 질문은 결국 달마의 외모에 대한 퀴즈가 전혀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니죠. 오히려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처럼 세상을 딱 두 조각으로 나눠서 보려는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 방식에 정말 그게 다일까? 하고 의문을 던지는 질문이었네요. 맞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세상을 둘로 나눠보는 이원적인 분별에서 벗어나라. 네, 분별에서 벗어나라. 둘째,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직접적인 체험, 즉 실참 실호를 통해 본질을 파악하라. 체험을 통해 파악하라. 그리고 셋째,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머의 실체, 즉 실상을 보라. 이것이 이화두가 우리에게 던지는 요구입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선생들만의 이야기 같지는 않네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매일 정보를 접하고 판단을 내릴 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주 겉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좋다 나쁘다, 내 편 내 편 같은 단순한 이분법에 갇혀서 더 깊은 본질이나 다양한 측면을 놓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화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이 어떤 정보를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혹은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표면적인 정보를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이나 본질을 보려는 노력, 이것이 어쩌면 비판적 사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화두는 그런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네, 오늘은 서쪽 오랑캐는 왜 수염이 없는가라는 아주 독특하고 또 역설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분별심을 넘어서는 지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이 화두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유의 깊이를 더하도록 이끄는 어떤 문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염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훨씬 더 넓은 바다로 끌어들이는 느낌이랄까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나와 대상을 나누는 분별을 낳는다고 경고했잖아요. 네, 그랬죠. 둘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별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화두가 가리키는 형상 없는 실상, 즉 본질을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다는 것 자체가 분별인데 분별 없이 본다? 네, 봄 없이 보는 것, 주관과 객관의 분리 없이 대상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당신이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고 본질에 다가가려는 여정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봄 없이 본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심오한 질문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염이 있다 혹은 없다라는 이분법적 미끼를 넘어 당신이 마주한 문제의 형상 없는 실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사라진 봄 없이 보는 찰나의 경험이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너머의 본질을 탐구하며 사유의 지평을 넓혀가는 공간, 광여의 화두 공방과 함께 일상의 화두를 풀어내고 싶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자무수에 관한 음악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